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위례 중심부 지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과 함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을 중심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 지어진 위례 신도시만을 놓고 보면은 좀 북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위례 지역이 다 만들어졌을 때의 가운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스타필드 시티입니다. 스타필드보다는 규모가 좀 작지만 작다는 느낌 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위례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는 군부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군인 가족을 위한 주거시설도 종종 보였습니다. 하남시 지역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엠코타운 센트럴 아파트입니다. 동을 나타내는 숫자가 상당히 큰데요. 오랜 세월 세 자리 동수만 봐서인지 조금 저한테는 이색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하남시 위례는 위례 초중고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핫필드 시티와 학교 사이에는 이렇게 효성 오피스텔이 보이네요. 서울시 쪽으로 한 블럭 들어와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위례 신도시는 교차로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덕분에 카메라로 이것저것 담아내기가 쉽진 않았네요. 이쪽에는 위례별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저곳 가본 경험으로는 신도시의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평균 등록 기여거리가 짧아지는 것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이곳은 위례 2차 아이파크이고요. 이 옆길로 트램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직 트램 공사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아서 보행자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습만 봐도 이 길이 위례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길은 계속 꾸준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서울시에서 녹지 구경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그래도 위례 신도시 서울 지역에는 이렇게 녹지를 간간히 볼 수 있었습니다.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다시 트램라인 쪽으로 왔는데요. 이 길의 양쪽에는 트랜짓몰이 형성돼서 아파트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아파트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보인 곳에서 한 블럭만 걸어오면은 위례 중앙광장이 나오는데요. 방금까지는 서울시였지만 이젠 또 성남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위례 신도시에 들어오면은 하남, 성남, 서울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광장도 규모가 상당히 넓었고 지하로 다녀서인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런 공간을 가진 신도시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는데 그런 점이 위례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어린아이가 있어도 편하게 밖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례 신도시 가장 서쪽으로 와봤는데요. 가장 서쪽이라는 말은 지하철 8호선 장지역 쪽에서 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동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차로를 경계로 한쪽은 서울, 그리고 이 31단지 아파트는 성남시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른 데서 오는 불편함도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동영상에서 서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있고요. 지하차도가 보일 거예요. 자동차는 위례 중앙광장을 저 지하차도로 관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블럭 북쪽으로 올라가 봤더니 이렇게 서울 송내초등학교가 있네요. 성벽이 높아서 제대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백제시대에 서울을 위례성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이렇게 성벽을 조성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서울시 지역은 장지동입니다. 서울시 장지동.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곳은 서울시 거여동이었고요. 이곳에는 성벽을 조성해서인지 몰라도 서울시가 주는 전형적인 이미지 말고도 또 색다른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트램라인 쪽으로 돌아왔는데요. 방금 보신 아파트들과는 좀 아파트 느낌이 다르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트램라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만들 때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물론 상가와 조화를 이루려다 보니까 좀 아파트 디자인이 색다르게 나온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곳에 살면은 좀 색다른 곳에 사는 기분은 있을 것 같은데 트램이 다니고 이곳이 진짜 위례 신도시의 중심부 역할을 한다면 조금 복잡한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상가들은 다양하게 입점해 있어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기에는 크게 불편함은 없어 보였어요. 갖출 건 다 갖춘 것 같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보통 아파트 게이트가 이렇게 자동차 들어가는 길이랑 보행자도로랑 같이 있는데 차길이 없는 아파트 입구도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차가 출입하는 입구도 따로 존재하겠지만요. 이곳에 트램이 어떻게 조성될지는 되게 궁금해지네요. 머릿속에 몇몇 가지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하남 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날 촬영한 거라 날씨가 좀 흐린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에서 봤던 하남 위례 초중고등학교 중에 위례 고등학교의 모습이고요.
그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이렇게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쪽은 과거 미군 골프장이었는데요.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남 쪽 위례신도시는 서울 쪽 위례신도시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산이 가까워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가 싶어요. 위례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참고로 위례신도시 안에는 3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서울 위례동, 성남 위례동, 그리고 하남 위례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3곳이다 보니까 동사무소 역할도 3곳에서 하게 되네요. 이런 점은 행정구역 통합하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비효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례신도시 가장 동쪽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렇게 그린파크 프로지오 아파트 옆으로는 아파트가 따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동쪽 위례 지역은 조금 한적함이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다른 쪽에 비하면은 차도 많이 안 다녔고요.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도 이렇게 길에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걸 생각하면은 한적한 게 느껴지지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위례 신도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중심도로인 위례 중앙로의 가장 동쪽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주변에는 아까와 다르게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브랜드도 롯데캐슬, 프루지오, 그다음 호반 메로디움 이렇게 익숙한 브랜드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하남 위례 신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쪽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이쪽은 약간의 언덕이 있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걷기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지를 선호해서인지 몰라도 최대한 평지 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하남시 쪽 위례 신도시는 아파트들도 단지가 꽤 컸습니다. 단지가 크면 가장 간단하게 관리비가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죠. 갑자기 한 블럭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빈 땅이 보였습니다. 덕분에 저 멀리 위례 35단지 아파트가 훤히 보이네요. 이쪽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들이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무언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빈 땅으로 놔둘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위례 더힐 55 아파트가 있고요. 이 아파트도 상당히 길게 단지가 크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줌을 계속 당겨도 아파트가 보이죠? 아파트는 아파트 이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 보였어요. 간단하게 55단지 아파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 건너편으로는 위례 푸른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